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다가오는 광복절 기념식 개최 장소를 놓고 다소 마찰이 있는데 모두 더욱 의미 있는 행사를 하려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이며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운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무엇보다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 개최 장소를 놓고 영사관 측과 갈등을 빚어온 뉴욕 한인회가 기념식 개최 장소로 뉴욕 한인회관을 결정했지만 한인단체와 뉴욕 총영사관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보도 자료를 통해 국경일의 의미와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광복절 기념식을 놓고 뉴욕 한인회와 뉴욕 총영사관이 다시 대립하고 있습니다. 당초 뉴욕 한인회 등 한인단체들이 뉴욕시청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한 데 대해 뉴욕 총영사관이 반대 입장을 밝혀 결국 기념식은 당일 오전 뉴욕 한인회관에서, 축하 리셉션은 오후 5시 뉴욕시청에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영사관은 어제 언론사와 주요 한인단체 등의 보도자료를 보내고 뉴욕시청에서의 행사가 국경일 행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뉴욕 한인회가 행사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광복회와 평통 등 공동 개최하는 단체들과 협의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광복절 행사는 광복회, 평통 등 한인단체들과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영사관 측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청은, 뉴욕시청은 남의 나라 시청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우리가 주인인 우리의 시청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타민족 그리고 미주류 사회의 정치인들과 함께 우리의 광복절을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정부 기념행사 표준 식순도 함께 첨부해 한인단체들로부터 지나친 월권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 전역에서 흑인을 상대로 한 경찰의 과잉 대응을 규탄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며 경찰의 차별 진압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시위대 일부는 폭력을 부추기면서 체포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와 미네소타주에서 지난주 백인 경찰관의 총격으로 흑인 2명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위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루이지애나, 배턴 루지를 비롯해 뉴욕과 시카고 등에서 시위자 261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시위대가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일부는 경찰관들을 향해 돌멩이 등을 던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세인트폴에서는 경찰관 21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존 벨 에즈워즈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대체적으로 평화로운 시위가 열리고 있지만 일부는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며 경찰의 지시에 따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시위에서 흑인 사회는 경찰이 흑인을 표적으로 과잉 진압을 일삼는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텍사스주 댈러스의 시위 현장에서 흑인 저격범이 백인 경찰관 5명을 조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은 오는 12일 댈러스를 방문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도식에 참석하고 숨진 경찰관들의 유가족과 만남을 가질 계획입니다. 한인 등 아시안 자녀들이 1세대 부모들의 흑인 인권운동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근 전국으로 확산된 흑인 인권운동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에 대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며 대거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등 아시아 약 10개국 언어로 번역된 온라인 편지 BLM은 우리에게도 중요해요가 지난 8일 공개됐습니다. 이 편지는 뉴욕과 LA를 비롯한 전국 아시안 1.5세와 2세들을 주축으로 전 세계 약 200명의 아시안들이 번역에 참여한 온라인 편지입니다. 30명의 한인이 공동 번역한 한국어 편지는 10일 발표됐고 이어 추가 10개 국어 번역본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시안 자녀들은 편지에서 흑인 인권
운동 동참에 앞서 1세대 부모들의 지지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이번 번역 프로젝트는 지난 7일부터 뉴욕 기반의 중국계 2세 인권운동가 크리스티나 후에 의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제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크라우드 소싱 프로젝트로 흑인 인권운동에 동참하자는 취지입니다. 한편 이번 온라인 편지에 이어 2차 프로젝트로 각국 언어로 제작된 오디오와 비디오, 영상 편지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승진 후보가 퀸즈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한 변화를 열망하는 3천여 장의 민심을 전달했습니다. 2주 후 최종 후보로 발표되면 9월 13일 예비선거에서 토비 앤스타비스키 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정승진 후보는 11일 뉴욕시 퀸즈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고 뉴욕주 상원 예비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자격 요건인 유권자 추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규정된 천장보다 3배가 넘는 3,347장의 서명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최종 후보 등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청원서의 주소와 서명 등을 확인하고 2주 내로 최종 후보 등록 여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승진 후보는 이번에 받은 유권자들의 추천 청원 서명은 진정한 변화를 열망하는 민심의 반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 후보가 최종 후보 등록을 하면 오는 9월 13일 현역 의원인 토비 앤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 의원과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뉴욕주 상원 16선거구는 퀸즈 플로싱과 베이사이드 일부 지역, 포레스트 힐과 레고파크, 플래시 메도우, 잭슨 하이츠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한인 2세들에게 독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시행 1년을 맞아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재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오늘 독도교육선도학교 운영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영남, 호남, 충청, 강원 등 4개 지역 향후회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뉴욕이란 한국학교 독도교육 지원사업. 향후회가 모은 기금이 초석이 되고 경상북도의 지원이 더해져 1만 달러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9월 공모를 거쳐 선정된 맨해튼 한국학교와 뉴저지 훈민학당 등 4개 학교에 각각 2,500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뉴욕의 가장 훌륭한 학교 4군데를 선정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격려해 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참 잘 됐다고 생각해요. 선정된 학교들은 교사연구회와 각종 발표회, 퀴즈대회 등 독도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교육에 반영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같이 선생님들이 연극을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만화로 돼 있는 클립을 보여주고 이렇게 노출을 많이 시킴으로써 아이들이 굉장히 독도에 대한 애정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한국교육원은 앞으로도 독도교육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그 성과물들을 평가하고 또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앞으로 또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우리 동포사회의 발전, 2세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오늘 마련했습니다. 교육원은 이번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정리해 지역 한국 학교들과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채널K 뉴스 재한샘입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앞섰습니다. 경합주의 승패는 곧 대선 승리와도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이메일 스캔들의 후폭풍으로 클린턴이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3일 발표된 퀴니피액 대 조사 결과 공화당 대선 후보로 잠정 결정된 트럼프는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등 주요 경합주에서 민주당의 클린턴을 앞섰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트럼프가 42%, 클린턴이 39%를 확보했고 펜실베니아주에서는 트럼프가 43%, 클린턴이 41%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11일까지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고 플로리다에서는 1,015명,
펜실베니아에서는 982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한편 두 지역의 이번 지지율은 지난달과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지난달 실시된 조사에서는 클링턴이 플로리다에서 47%, 펜실베니아에서 42%로 각각 8%포인트와 1%포인트 차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클링턴이 뒤처진 건 이메일 스캔들 여파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퀴니피액 대 여론조사부 관계자는 연방수사국의 불기소 권고 결정이 클링턴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클링턴이 도덕성에 타격을 받고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솔직함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인디애나 주지사 마이크 펜스를 부통령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외부 공격에서 자신을 막아줄 백병전의 능숙한 전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로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통령 후보 지명자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디애나주 하원 의원 출신인 마이크 펜스 주지사는 2012년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감으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최근 부통령 후보로 급부상한 펜스 주지사는 지난 12일 인디애나주 웨스트필드에서 트럼프와 함께 선거 유세를 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후보를 확정하기 전 자신이 사방에서 공격받고 있다며 쏟아지는 비판을 맞받아치기 위해 백병전의 능숙한 전사를 부통령 후보로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막판까지 펜스 주지사와 함께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등 3인을 놓고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앞서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만약 트럼프가 펜스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한다면 당 통합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펜스 카드가 공화당 안에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가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안전사고가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MTA는 11일 트위터를 통해 포켓몬 캐릭터를 잡기 위해 전철역 플랫폼 안전선을 넘지는 말아달라며 게임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헌터 칼리지와 부속 중고교가 있는 맨해튼의 19경찰서도 운전 중 해당 게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게임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포켓몬고 게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은 보안 전문가 애담 리브가의 블로그를 인용해 포켓몬고의 로그인 과정에 심각한 보안 결함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사의 iOS 기기에서 구글 계정으로 포켓몬고에 로그인할 경우 전체 계정 접근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이메일 읽기와 보내기, 구글 드라이브 내 모든 문서에 대한 접근, 구글 포토에 저장된 모든 사진 접근, 검색 기록 및 구글 지도, 기록 확인 등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iOS에서도 일부만 이런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뉴욕시 레스토랑 위크가 오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는 시 전역의 인기 레스토랑 올해 뉴욕시 레스토랑 위크가 오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시 전역의 인기 레스토랑 370곳이 참여합니다. 유명 셰프의 요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이 기간 동안 평일에는 모든 식당이 참여하게 됩니다. 방학 때이기도 하고요. 또 가족끼리의 특별한 외식의 기회로 좋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